네, 안녕하세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민병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마트시티 사이버 보안 위협 동향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게 됐는데요. 스마트시티는 사실 이제 많은 기반 시설, 서비스들이 서로 연계되고 또 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보안 효과, 또 다양한 보안 기술들에 대한 많은 고려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도 짧고 또 스마트 시티가 이제 막 태동되고 구축되고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파악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스마트 시티를 큰 틀에서 살펴보고 스마트 시티의 특성들, 또 스마트 시티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보안 요소들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더 스마트 시티를 안전하게 구축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큰 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8년도 유엔 자료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약 55% 정도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에 2050년까지의 세계 인구를 예측한 내용을 보면은 2050년까지 약 세계 인구는 90억 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도시화율은 55%에서 68%까지 이렇게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넘는 많은 인구들이 앞으로 도시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면 한국의 도시화율은 이미 2018년도에 80% 가까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자료의 예측을 통해서 살펴보면 2050년대에는 약 80% 중반에 넘는 인구가 한국에서는 도시에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의 집중률이 높아서 많은 인구들이 도시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삶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도시에 집중되다 보니 도시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자원이나 에너지, 인프라들이 좁은 지역에 몰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고요. 또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각종 환경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미세먼지 이런 사회 문제들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이러한 다양한 도시의 문제들, 또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들, 이것들을 첨단 정보기술, AI 기술, 로봇 기술 등 이런 최첨단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해결하고 시스템, 서비스, 정보를 서로 상호 연계해가지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들을 목표로 각국이 스마트 시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시티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턴 키즈, 캠브리지에서 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연구와 추진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는 코펜하겐에서 리빙랩, 암스테르담에서 리빙랩 이렇게 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항저우, 싱가포르에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R&D를 집중적으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UAE의 마스다르 시티에서는 국가 차원의 시범 도시를 구축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미 쪽에서도 토론토에서 민간 주도의 시범 도시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콜럼버스에서도 솔루션 개발, 그다음에 뉴멕시코 주에서는 테스트베드 중심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연구와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유럽 쪽엔 산탄데르에서의 또 리빙랩이 있고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도 테스트베드 기반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연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다양한 형태, 또 목적, 철학을 가지고 스마트 시티를 연구하고 추진하고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살펴봤던 세계 각국의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시범단지부터 기초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 모습들은 또 추구하는 방향들은 각각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규모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에 다 정리하기는 어려워서 저는 국토부가 발표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 로드맵 1.0에서 스마트 시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8가지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서비스 로드맵 2.0에서는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8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교통, 그다음에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그다음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서비스로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범, 치안, 소방등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서비스, 그다음에 도시 생활에 대한 삶의 질을 얼마나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생활에 대한 서비스, 그다음에 최근 앞으로의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추구 방향으로서 로봇에 대한 서비스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8가지 서비스를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 로드맵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스마트 시티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가 시범단지 수준에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큰 시범단지 하나의 도시를 스마트 시티로 새롭게 기획하고 구축하는 이런 신도시를 아예 스마트 시티화해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5-1 생활권의 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이 있고, 또 부산의 강서구 일원의 삼각지에 구축하고 있는 부산 엘코 델타시티 스마트 시티 사업이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은 3가지 가치와 7대 핵심 요소를 가지고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가치는 탈물질주의, 탈중앙화, 그 다음에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도시를 구축하겠다라는 가치를 갖고 7대 혁신 요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빌리티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교육과 일자리, 에너지와 환경, 거버넌스, 문화와 쇼핑, 생활과 안전 이런 것들을 스마트 시티 안에서 구현하고 추진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의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3대 플랫폼을 제시하고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플랫폼은 디지털 도시 플랫폼, 그 다음에 증강도시 플랫폼, 그 다음에 로봇 도시, 로봇과 사람이 잘 어울릴 수 있는 도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로봇 도시 플랫폼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부산 쪽은 삼각주의 도시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강이 흐르는 그런 지리적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워터, 물 관리에 특화된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도시에서 이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특별히 로봇 친화적인 도시, 앞으로의 로봇 기술을 적용하고 도시 내에서 로봇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때 도시 인프라가 그런 로봇 서비스와 잘 융합되고 구현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춘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부산 에코델타 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시범단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 스마트 시티 챌린지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에는 규모와 목적에 따라서 시티 챌린지, 그다음에 타운 챌린지, 그다음에 솔루션 챌린지 이렇게 크게 3가지 사업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시티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예비 사업에서 약 4곳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본 사업에서는 한 곳 대회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 사업에서는 대구, 춘천, 그다음에 충청북도, 포항시 이렇게 4개 지자체에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의 도심교통 서비스를 스마트 시티 차원에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춘천은 시민 참여형 탄소 제로 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응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하고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시티 안에서 구현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 포항시는 편리한 도로 안전, 교통 서비스를 도시 내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운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 규모에서 또 4곳을 선정해가지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에 특화된 스마트 시티 사업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루션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시나 어떤 타운 규모의 스마트 시티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에 맞는 어떠한 기술, 특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포인트로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제도라든지 서비스들을 구현하고 실행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이고요. 그 외에도 많은 기초 지자체들이 도시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방제라든지 방범, 환경, 교통 또 그 외에 시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안을 하고 그것들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 추진했던 통합 플랫폼,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이 있는데요. 이 통합 플랫폼 인증을 받아서 이 통합 플랫폼이라는 플랫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약 35개의 인증업체, 솔루션 공급할 수 있는 인증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로부터 통합 플랫폼을 가져다가 108개 기초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가 안고 있는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 플랫폼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스마트 시티가 구축되고 또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추진 철학들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의 정체가 사실 모호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데이터들을 구축할 것이냐,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스마트 시티가 갖는 특성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마디로 사실 정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굳이 하나로 정리하자라고 하면 스마트 시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의 다양한 문제들을 첨단 IT 기술을 적용해서 해결하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5G, IoT, 로봇 기술 이런 첨단 기술들을 동원해서 지능화된 도시, 말 그대로 지능화된 도시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 다양한 특성들을 한 번 더 상위 수준에서 좀 큰 틀에서 해당 요소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에 따라서 스마트 시티가 가지는 보완 요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첨단 기술들이 도시에 적용되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상호 침투하는 도시다. 상호 침투해서 서비스, 도시가 구현되고 운영된다라고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도시에 있었던 교통, 상하수도, 전력 같은 이런 물리적인 세대의 물리적인 형태의 인프라스트럭처에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통신 기술을 통해서 서로 융합되고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도시의 기반 시설과 서비스들이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시가 좀 물리적인 형태, 물리적인 운영 지정되어 있다라면 사이버 세계는 데이터들을 다루고 운영하고 그것들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 대한 처리 기술들이 같이 접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도시에 사람만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미래 도시가 되면 거기에 다양한 로봇들,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 드론이라든지 이런 첨단
모빌리티 아니면 첨단 기술들이 자동화된 기계들이 같이 움직이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상호 침투하다 보니까 기존에 따로 떨어져 있던 물리 세계의 어떤 일들이 사이버 세계에 반영이 되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사이버 세계에서 다뤄지고 있던 어떤 정보들과 처리되는 기술들, 어떤 문제들이 그대로 물리 세계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도 이제 많은 제어 시스템이나 기반 시설들에 대한 사이버 보안력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신호를 제어하는 데이터가 기존에는 데이터 시스템 안에서 정보통신 시스템 안에서 구현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들이 잘못됐을 때에 실제 물리 세계에 있는 교차로의 신호가 잘못 제어되거나 잘못 현시됨으로 인해서 교통 문제를 야기하거나 어떤 트래픽 액시던트,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사이버 세계의 영향력이 물리 세계로 침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세 개의 키워드로 한번 정리하고 이 세 개의 키워드들에 따른 보안 요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디지털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도시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기술들이 디지털화되고 그다음에 사이버 첨단 기술들이 접목되는 세계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초연결입니다. 5G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시설과 시설들, 시스템과 시스템, 서비스와 서비스들이 상호 연계되고 같이 운영돼서 더 나은 시너지를 창출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창출하고 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세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 세계에서 다뤄지는 데이터의 중요성에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운영하고 구축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 상위 수준에서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디지털 키워드를 살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버 보안 위협이 현실 세계로 전이될 수 있는 위협이 크게 증가했고 실제 현실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해 5월에 미국 동남부 지역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에서 랜섬웨어의 공격으로 이 파이프라인의 거래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이 감염이 돼서 공격을 받아서 문제가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이버 세계에 대한 공격이 실제 파이프라인 운영 중단을 일으키는 사태까지 발전을 해서 이쪽 동남부 지역의 석유 공급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을 시켰죠. 약 일주일간 한 12,000개의 주유소가 폐쇄가 됐고 언론에서는 주유소에서 서로 주유하겠다고 시민들이 싸우는 모습들도 뉴스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사는 한 56억 원 정도의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랜섬이 됐던 데이터들을 복구하는 이런 것들을 추진했는데요. 상당히 큰 충격이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행정부가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명령을 통해 가지고 기반 시설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해결책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서 3개월 전만 앞서가서 살펴보면은 미국에서 올드마시티에 퓨처리 시스템이 원격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해커의 침입으로 인해서 화면 커서가 스스로 움직이고 운전이 막 조작되는 것들을 운전원이 파악해서 중간에 차단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상적인 상태의 수산화 나트륨이 약 100ppm이었는데 공격을 통해서 약 11,100ppm 정도를 투입하는 것을 조작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 탐지가 되고 차단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태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제어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과 목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또 에너지거든요. 2015년, 2016년도 12월에는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전용 변전소 한 30여 곳이 공격을 당해서 주민 23몇 명이 최대 한 6시간 정도 블랙아웃된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석들을 통해서는 러시아의 샌드웜의 소행으로 인한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실제 스마트 시티가 되면 더 많은 시스템, 더 많은 서비스, 더 많은 제어 시스템들이 디지털화되고 사이버 세계와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위협들이 스마트 시티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초연결이었는데요. 초연결과 관련돼 가지고 기존의 일반적인 보안의 위협들, 또 보안에 대한 솔루션들은 경계 보안에 대해서 많이 치중하고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되면 다양한 분야, 또 기관의 네트워크가 서로 연계되게 됩니다.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결이 점점 증가하고 그 연결 필요성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한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범위가 정해져 있고 연계되는 포인트도 적기 때문에 기관이 지어야 되는, 기관이 감시해야 되는, 기관이 보안을 관리해야 되는 범위가 명확한 데 비해서 도시에 있는 많은 망들, 많은 시스템들, 많은 서비스들이 같이 연계되면 어디까지가 한 기관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어디까지의 보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렇게 각 망을 각각 관리하는 거에서 떠나서 망들 간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망 연계, 연동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연동하고 연계할 것이냐에 대한 보안의 문제점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 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지만 경계 보안을 했다고 해서 안전하게, 그러니까 망을 폐쇄망으로 운영해서 안전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스마트 시티는 필연적으로 연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연계에 따른 보안력들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을 하고 앞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연계할 것이냐에 대한 숙제가 우리한테 좀 주어진 상황입니다. 초연결과 관련돼 가지고 하나 더 살펴볼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서비스 내에서도 이것들이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연동되다 보니까 기존의 IT 기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 세계의 다양한 센서, 모터라든지 밸브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액추에이터, 물리 세계를 컨트롤하는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는 OT에 대한 보안에 대한 영역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숙제가 또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의 가운데 있는 삼각형,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구조는 ISA의 제어 시스템에 대한 일반 모델을 저희가 한번 추상적으로 그린 건데요. 이 레벨을 보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물리세계와 연동되어 있고 필드, 현장 장치,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낮은 이런 장치들이 되어 있고 올라갈수록 컴퓨팅 능력이라든지 네트워크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IT 시스템들이 포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IT 보안 기술들을 이런 상위의 IT 기술부터 하위의 실제 물리적인 세계를 컨트롤하는 시스템까지 다 있는 스마트 시티의 어떤 시스템, 어떤 서비스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가정하면 IT 시스템에서 있었던 보안 기술들이 적용되고 미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위 수준에 있었던 정보화 시스템에 있어서는 IT의 보안 기술들이 많이 적용될 수 있지만 OT 레벨, 운영 기술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직 여기에 대한 보안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또 필드에는 다양한 장치, 다양한 기기, 또 특화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토콜이라든지 이중 장비들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보안 가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의 보안 위협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탐지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또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IT와 OT가 연결되는 이런 초연결에 대해서 OT 영역의 가장 밑단까지 어떻게 보안 가시성을 확보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다양한 세부적인 보안 이슈와 보안 위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데이터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사실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서로 연계하고 분석해서 더 많은 서비스,
더 다양한 서비스, 고도화된 서비스, 진화된 스마트 시티, 도시의 운영을 이끌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한 곳에 수집되고 통합되면 비즈니스 기회도 더 늘어나고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또 다른 문제들이 노출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다양한 서비스의 정보가 한 곳으로 통합 축적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프라이버시의 문제, 그다음에 데이터 악용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의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교통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부분부터 쇼핑, 그다음에 뭐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추적해서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분석하고 추적할 수 있는 극단적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또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도시민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요구사항과 도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에 대한 부분이 서로 상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수준에서 정리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에 대한 소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누구에게 사용하게 할 것인가, 그 사용에 대한 권한,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접근을 통제할 것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보안 이슈와 문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개인정보, 공공 데이터, 공개 데이터, 어디까지는 공개 데이터고 어떤 건 공공 데이터고 또 공공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민간의 서비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공공 데이터들을 민간에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이런 또 이슈들도 바로 충돌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위변조에 대한 방지, 무결성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의 시스템에서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정보가 위변조 없이 안전하게 다른 서비스, 다른 시스템으로 정보가 전송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정보를 활용하는 쪽에서는 그 정보가 최초에 수집되고 처리됐던 정보가 맞다. 중간에 오면서 위변조되지 않았다. 무결성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통정보에서 교통 흐름들을 감시하는 정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호를 동적으로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에는 신호의 주기를 조금 변동을 둬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차량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이거를 교통 신호로 구현하는 쪽에서는 서로 다른 서비스인데 그렇게 넘어온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았다. 안전하고 적절하게 수집되고 가공된 데이터다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컨트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위변조 무결성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들도 스마트 시티화되면서 더 크게 더 부각되고 많이 챙겨야 되는 보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시티에 대한 구축과 운영의 필요성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세계 각국 우리나라도 스마트 시티 사업 추진함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티에 대한 다양한 보안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보안을 여러 곳에서 정리하고 검토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마트 시티가 형태와 서비스가 다양하듯이 이것들도 하나의 일관된 문서로서 다 정리되고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스마트 시티 보안 표준화와 관련돼 가지고는 ITUT SG 20 여기가 이제 IoT와 스마트 시티에 대한 스터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평가 지표라든지 관련된 표준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ISO IC JTC1에서도 2014년도에 이미 프리미너리 리포트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보기술에 대한 프리미너리 리포트를 발간을 했었고 그다음에 IEEE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TA의 TC5가 정보기술위원회인데 이 정보기술위원회에서도 정보보호 표준과 관련된 그다음에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응용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스마트 시티가 직면하는 다양한 보안 협들에 대해서 표준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이제 다양한 기반 시설들이 융합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또 기반 시설 보안에 대한 표준들도 같이 고려하고 검토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기반 시설 보안 표준과 관련돼 가지고는 살펴볼 것들이 이제 너크의 CIP 주로 이 너크는 이제 북미 에너지 신뢰성 기구인데 주로 이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보안 자산을 어떻게 식별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니스트의 SP800-53은 미국의 연방정부에 대한 정부 인프라에 대한 보안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어떤 보안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니스트 SP800-53이 있고요. 니스트 SP800-82 같은 경우에는 800-53을 기반으로 산업 제어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들을 어떻게 만족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초연결 슬라이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IT와 OT 기술이 접목되기 때문에 OT 영역에 대한 제어 기술에 대한 운영 기술에 대한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안전하게 구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리스트 800-82 같은 문서를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ISA IEC 62443 같은 경우에는 제어 시스템 관련된 국제 커뮤니티에서 제어 시스템의 안전성, 보안 관련 항목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 시스템이나 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 인증을 하고 사전에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들과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를 기반으로 KSX IEC 62443이라는 문서를 표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정보보안 관리 체계와 관련돼 가지고는 IF 27000 시리즈들이 다양한 문서들이 발간이 되고 있는데 이 문서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70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네트워크라든지 클라우드에 대한 다양한 보안 요구 사항들도 제시하고 있고, 특별히 2705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력 제어 시스템에 대한 보안 기술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요구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표준화와 관련된 현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해서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것들을 인지를 하고 그것들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에 대한 로드맵에서는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 서비스를 구축할 때 보안 기능을 내재화하고 보안 위협이 사전에 검증해야 된다.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는 사이버 보안 통합 관제 구축을 로드맵의 주요 내용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후 세션에서 아마 발표하실 것 같은데요. 과기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K-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에서도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시티 등의 융합 인프라 보호를 위한 디지털 보안 핵심 기술 역량 확보를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도 아이템으로 기술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두서없이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스마트 시티는 디지털, 초연결 데이터들을 통해서 도시가 지능화되고 다양한 서비스들, 그리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들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고 연계되고 융합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따른 보안 위협들이 고스란히 승계가 되고 있고 오히려 또 새로운 보안 위협과 문제들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은 보안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면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도시 문제, 새로운 물리적 시스템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사이버 보안이 잘 갖춰졌을 때 스마트 도시의 서비스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본래의 기능들, 복잡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